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은 그 아말감을 입안에 이제 어렸을 때 치료 받으셔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아말감을 이제 입 벌릴 때마다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보기 싫어서 치아색 나는 인레이로 바꾸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말감이라는 게 뭐 안에 이제 수은 성분 때문에 약간 유럽 쪽에서는 논란이 있는 재료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아말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비심미적인 이유와 그리고 2차 충치가 잘 생긴다는 이유로 요새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수은은 실제 입안에 있는 환자보다도 치과 의사들 아니면 치과 위생사들, 치과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은에 이제 장기간 많은 양이 노출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한 치과들은 요즘 아말감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더 좋은 재료들이 나왔고 심리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케이스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감을 세라믹 인레이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아말감을 치아색 나는 인레이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오신 분이고, 세라믹 인레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말감과 인레이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삭제할 때부터 디자인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아말감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어떤 그 금속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그 파우더를 갖다가 그 충치 있는 그곳을 갈아내고 거기에다 다져 넣는 거기 때문에 다시 탈락을 방지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언더컷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제 충치가 발생을 했죠. 근데 이게 탈락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윗변, 저희가 이제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이제 오바해서 그리면 약간 이렇게 여기로 탈락을 안 하려면 이 밑변의 길이가 윗변보다는 더 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아 삭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인레이 같은 경우에는 본을 떠가지고 저희가 붙여넣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집어 끼워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윗변이 아랫변보다 더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모양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대 모양이 돼야지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말감을 갖다가 인레이 형태로 교체를 할 때는 이 언더컷 부위, 이 끼워 넣을 때 이 언더컷 부위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플레어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치아 삭제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아를 보존적으로 하는 마인드로 프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말감과 인레이의 치아 삭제 디자인을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뭐 인레이인데요. 인레이는 이렇게 밖에 이렇게 치아를 삭제하고 본을 떠가지고 본을 떠서 이제 기공소에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본을 떠서 기공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밑변이 윗변보다 좁아야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최소한 평행은 해야 돼요.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들어가겠죠. 아니면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이 빈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료 전 상태를 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아말감이 있고 이 주변으로 약간 변색이 있었고, 이제 이런 틈새들이 이제 있는 것들은 아말감은 치아에 접착이 되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약간의 충치도 있고, 충치가 있을 때의 특징은 치아는 맨 겉표면이 약간 투명한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가 약간 비쳐 보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비쳐 보일 때 뭔가 멍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쳐 보이는 것들은 제 경험상 뜯어보면은 거의 안쪽에 2차 충치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교체하는 걸 추천을 드렸고, 일단 교체해보고 다행히 이제 아프지도 않고 씹을 때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크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금이 있어가지고 밑바닥이 좀 약간 치아가 쪼개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인레이로 마무리가 안 되고 크라운으로 과감하게 넘어가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레이로 웬만하면 하기로 하고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충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까맣게 나오죠. 그래서 이 치아 사이 충치를 판단을 할 때는 이런 페리에피칼 사진보다는 실은 바이트 윙이라는 사진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엑스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 치과의사 입장에서 이제 항상 최악의 상황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갑자기 뭐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2차 우식이 항상 엑스레이보다는 더 깊어요. 그러니까 충치라는 게 제거하다 보면 무조건 깊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이 있는 범위에 가까이 있는 이런 충치를 제거하다가 이게 노출이 되면 갑자기 신경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설명 없이 만약에 환자한테 이건 인내히 하면 돼요 했다가 갑자기 신경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 신경이 노출될 확률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이제 충치도 제거하니까 무조건 충치가 있죠. 여기도 충치가 있죠. 그래서 깊은 충치 부분을 갖다 다 제거를 하고,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약간 까맣다 그래서 무조건 다 충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까만데 어느 정도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는 하드한 느낌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세균은 없다고, 충치 세균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까맣다고 다 제거를 하진 않는다. 만약에 이 까만 데를 갖다 다 제거하려고 그러면 100% 신경치료해야 돼요. 100%. 하지만 신경치료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세균이 없는 부위의 까만색을 뭐하러 이거를 제거를 하겠어요. 제거하면 100% 신경치료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내버려 두고 이렇게 충치가 깊은 부분은 이렇게 보험이 되는 글래스 아이오노머로 GI로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예요. 베이스를 깔아주면 아무래도 이제 인네일을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는 치수가 약간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감이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제거를 했더니 이쪽에 막 크랙 라인이 막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분이 있어요. 치아가 실금이 이쪽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크라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치료만 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뭔가 걸리는 이 치아 부분, 이게 이제 윗변이 아랫변보다 좁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언더컷 부위를 다 이렇게 삭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딱 쳐다봤을 때 이 밑변이 더 좁죠. 이렇게 돼야지만이 인레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치아를 갖다가 최소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기공소에서 인레이를 할 때는 이제 항상 이렇게 치아가 이제 핀포인트로 만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서피스 컨택이라 그러는데, 약간 저는 이제 음식물이 끼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음식물이 안 끼게끔 약간 서피스 컨택, 면 대 면으로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이렇게 음식물이 안 끼게 빡빡하게 제작을 잘 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접착을 할 때도 굉장히 교과서적인 접착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치과들에서 이제 접착제만 발라가지고 딱 이렇게 붙여버리는데, 저희 병원에서 치아 내면에도 뭐 어떤 전처치를 하고, 이 보철물의 내면에도 전처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실란이랄지 각종 뭐 이런 원칙대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접착할 때도 저희는 너무 많이 시려하시면 마취를 해요. 마취를 해야지만이, 시려가지고 전처치를 못할 바에는 교과서적인 접착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고 하는 거죠. 그게 환자분 입장에선 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공물 세팅 후에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치아색 나는 재료이기 때문에 훨씬 심미적으로 예쁘죠. 그리고 이제 치아색 나는 인레이 중에는 세라믹 인레이가 있고 레진 인레이가 있어요. 근데 레진 인레이가 세라믹 인레이보다는 이 전처치를 하는 그런 원칙적인 게 덜 해요. 하지만 세라믹 인레이에 비해서 레진 인레이는 강도가 덜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큰 어금니 같이 교합력을 많이 받는 치아에는 세라믹 인레이가 훨씬 더 오래 쓰는 것 같고, 레진 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모 저항이 적기 때문에 빨리 닳아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큰 어금니가 여러 개를 갖다 레진 인레이로 하게 되면 교합이 다 낮아져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귀찮지만 세라믹 인레이가 환자 입장에선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도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남아있는 세멘이 없는지 검사를 하고 경계 부위도 잘 접착이 됐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세라믹 인레이 치료 전을 보면 아말감이 좀 지저분하고 하지만 크라운까지 안 가고 이렇게 세라믹 인레이로 깔끔하게 치료가 마무리된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세라믹 인레이 전 아말감이 되어 있고, 이 아말감 되는데 이게 충치가 있었지만 여기 보이지가 않죠. 여기 사이 충치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충치가 의심이 되는 것 때문에 했고, 이 부위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부위는 레진으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깔끔하게
본인의 치아처럼 이런 데가 이제 떠 있으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거든요. 충치가 있거나 떠 있으면. 근데 떠 있는 부위 없이 잘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아말감이 됐든 뭐가 됐든 인레이, 제대로 된 세라믹 인레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술식, 치과의사 입장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교과서적인 방법대로 차근차근 치료를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치과 의사에게 아말감을 세라믹 인레이로 교체하셔서 좀 더 내 치아 같은 예쁜 치아 보철물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DM 닥터 꼬집 좋아요와 구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